오늘은 2015년 10월 2일입니다. 달력으로는 노인의 날로 기록되어 있네. 노인의 날이다. 언제부터 노인이라고 부를 건지. 그렇죠. 노인의 날이다. 그리고 내일은 개천절이구나. 개천절. 봄나라 책 사권, 봄나라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를 어제 저녁에 읽다가 어디까지 읽었나. 봄 55에서 탁마에서 봄 70일 왕자병과 공주병, 병까지를 읽고 기도란 무엇인가. 봄 70일.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필기이다. 기도란 비움이다. 비움은 무엇인가. 생각을 업장을 비움이다.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는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한다. 테두리가 없고 안이 없는 무한한 내면의 공간을 열미다. 그리하여 한 생각이 없도록 비웁니다. 여기에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다 담긴다. 그리하여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되어야 천지창조요 태초요 생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봄나의 정체성이다. 여기에 한 생각 지도리를 세우고 나를 세워 옵션을 거는 것이 기도다. 봄나라 건설이라는 옵션을 걸어 흐트러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일편단심이 되도록 함이 창조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서원을 세우며 서원 중에 서원이요 옵션 중에 옵션이다. 봄나라 정체성 자리에 빛과 열기와 에너지가 나오는 원천에 한 생각 옵션을 걸면 절대로 잊어먹지 않아 늘 현재의식이 된다.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봄나라 건설을 빌면 뿌려진 씨앗은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감각과 생각이라는 양날개를 폈다 오그랬다 들락날락하면서 지속적인 옵션을 구사하면서 봄나라 건설은 진행된다. 이것이 기도빨이 받으며 서원을 세우며 원력을 세웁니다.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이 두 번 다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성패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의 믿음이 선다. 봄나라 건설에 절대의 신이 서면 다른 자질구레한 소원은 별도로 옵션을 걸지 않아도 저절로 성취가 된다. 우리 다같이 나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봄나라 건설의 소원을 세웁시다. 기도합시다. 봄나라 건설을 위하여. 봄 73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 본연의 자기는 봄나의 정체성이요 주체성이라면 현상의 자기는 감각과 생각의 능력으로 빚어지는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다. 본연의 자기는 현상의 자기가 지향하는 망고의 표준이다.
그러므로 현상의 자기는 감각과 생각을 통하여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며 놀고 공부하고 일하는 삶 전반에 대한 의식준화의 정도이다. 현상의 자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출생 조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지역, 혈통, 신체 조건과 지능, 재능,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업경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업경대란 말은 거울로서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본연의 나, 봄나의 정체성 자리에 현상의 자기를 비추어 봅니다. 그 모든 업의 결과인 나의 얼굴 표정이 주는 원만 구족의 정도를 알아 고쳐야 한다. 자기의 목소리가 주는 원만 구족의 정도를 알아 고쳐야 한다.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이 얼마나 원만 구족에 가까운지 스스로 가늠하는 남편, 성각자나 도반에게 자기의 단점을 듣고 참나여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려는 원력과 옵션을 계속 걸어야 자기를 창조하고 운행할 수 있다. 안으로 돌아봄을 통하여 자기의 장단점을 알고 고치며 밖으로 남에게 자기의 단점을 물어 알고 고치려는 시도야말로 자기의 사주팔자를 뜯어 고치는 일이며 최고법륜이 되는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기를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오픈하고 고백하여 나의 단점을 말해주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원수로 여기지 말고 은인으로 여겨 옷깃을 여미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저들을 올리겠다는 옵션을 스스로 걸고 자기 창조와 운행의 길을 열심히 갑시다. 범 74.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같아질 때까지 현재 지금 여기 자기의 업경들을 열어 거기에 나타나는 명암, 밝기, 온냉, 열기, 강약, 힘을 대중잡아 전체적인 자기의 의식 수준을 가늠해 본다. 업경들한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본연의 자기 봄나의 정적인 면인 정체성을 말한다. 자기의 인생을 금방 열어놓은 태초이자 새로 탄생된 현상은 나가 거기에 나타난다. 새로 탄생했지만 세세생생 자기도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업, 카르마, 업이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 운행을 하려고 한다. 업, accumulation이란 과거생에 지어놓은 조건부여다. 그러므로 업은 조건부에 상응한 조건이 나타나면 조건반사를 통해 자기의 삶을 주도하고 운행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현상의 자기가 주체성, 일심으로 늘범의 생활을 하여야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의 형태로 욕심을 부리고 채우려는 모습을 사전에 포착하여 해체하고 화해시킬 수 있다. 그것은 가상 어두운 공간에 기록한 암기이므로 빛이 나타나면 지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일고의 장략으로 지금 여기에 감각이 배제된 생각의 일방적인 단독 플레이로 거짓과 환상과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중생의 윤회다. 이러한 자기의 업을 스스로 비추어 알고 깨뜨리지 못하면 고통과 어리석음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다.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보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지라 참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면 더 이상 자기를 알아달라고 남에게 바라고 기대는 모든 욕심이 사라진다. 소유욕도 사라질 것이고 대립갈등 투쟁도 사라진다. 지금 여기 순간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으로 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다.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여 어떤 업이라도 조건반사되는 순간 여기에 비추면 흔적도 없이 소멸된다. 봄나는 완전 무결성 그 자체인지라 참으로 공평무사하고 평등하다.
그러므로 봄나의 정체성을 펼쳐보고 음미하고 본받는 것이 현상의 자기가 자기의 업을 알고 고쳐나가는 자기 진보와 발전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다.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고 목말라하고 안달을 부리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꿈꾸는지 업경대에 비추어 원만 구조간 지금 여기로 돌아가도록 자성중생을 제도합시다. 자존심과 열등감, 시기질투가 업경대에 떠오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원만 구조간 자리로 돌립시다. 기분이 우울하고 서성대거나 남에게 의존하거나 마음이 흐트러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정체성을 상실한 순간이므로 감각을 다시금 활짝 열어 당장 업장 소멸을 하여야 합니다. 업장이 묻어나는 현상의 자기의식, 가상의 공간에서 업장이 전무한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로 순간이동하는 능력을 생활 가운데 부지기수로 연마하여 그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현상의 자기가 주체성을 확립하여 옵션을 다양하게 구사하여야 감각과 생각을 양날개로 하는 수축과 확장, 들고남을 통해 자유와 평화, 행복의 삶을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현상의 자기의 의식 수준은 표정으로 얼굴에 나타납니다. 목소리에 나타납니다. 언어 행동에 나타납니다. 성질에 나타납니다. 기질에 나타납니다. 체질에 나타납니다. 노는데도 나타나고 공부하는데도 나타나고 일하는데도 그대로 의식 수준이 나타납니다. 남들은 자기를 다 아는데 자기가 모르면 자기를 고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업경대에 비추어 알고 고쳐야 진보발전의 길을 갑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주팔자를 뜯어 고치는 일입니다. 현상의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아는 자기의 의식계획이고 자기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오직범, 그냥범, 온통범으로 업장소멸을 하여 원만 구조간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은 지속될 것입니다. 나타나고 바라만 보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최고 법님이 될 때까지 잘 놀면서 공부하고 일합시다. 봄 75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몸을 받아 태어나고 살아가는가? 자기의 삶의 목적은 이미 자기에게 내재되고 예정되어 있다. 자기가 이루고 싶고 되고 싶은 모습이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깨끗하고 환하고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령스러움으로 빛과 열기와 에너지의 원천이며 진선미 그 자체이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모델인 본연의 자기가 현상의 자기를 기다리고 현상의 자기가 본연의 자기의 품에 안겨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 육체를 지닌 현상의 자기, 업장에 끌려 헤매다니는 자기, 주체성을 상실한 자기, 자족하지 못하여 욕심을 부리며 밖으로 사치와 허영과 권력과 쾌락을 찾아 서성대면서 좌절과 괴로움과 슬픔에 젖어 미족함에 괴로워하는 어리석은 현상의 자기를 원만 구조간 본연의 자기로 합일시키자면 위축되고 짓밟힌 감각을 일깨우고 살려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정신혁명, 두뇌혁명을 이룩하여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쳐 원만 구족한 본연의 자기로 합일시킬 수 있는 주체성이 선다. 주체성이 서야 그릇된 생각이나 감정의 찌꺼기나 그릇된 습관,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무의식으로 자리잡아
업이 되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부리고 쓰지 못하도록 주체성을 발휘하여 비우고 지우고 타파하여 원만한 성질 기질 체질로 바꾸어 지성과 감성을 겸비하고 신선미가 한 몸에 드러나고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도록 현상의 자기와 본연의 자기와 사이에 간격이 없고 틈이 없어 딱 들어맞아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묵은 것 업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만물의 영장, 우주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다. 밝고 뜨겁고 에너지로 넘치는 태양과 같은 사람, 자기 몸을 불살라 만물을 낳아 돌보고 가꾸고 키우는 본태양, 그것을 향해 그것을 닮아가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되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다. 봄 76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원하해설 34. 부부간에 형제 자매간에 친구간에 도반간에 서로 좋은 것이 좋다고 속으로는 아니라고 여기면서도 겉으로 긴 것처럼 가식적으로 거짓 화평을 하는 사람, 바른 소리를 하면 언짢아 하는 것이 두려워 타협하고 아부하는 사람은 본연의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고 대도를 이탈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다. 예수는 이 점을 겨냥하여 신랄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을 표준으로 삼아 망설이지 않고 직언을 하고 화를 내고 싸움을 하는 것이 나와 상대를 진정으로 유하는 길이다. 서로가 못할 말이 없고 못 들을 말이 없을 정도가 되면 양자간에 화평이 존재한다. 부부간에 자식간에 불화하게 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통이나 관행 등 율법에 매여 겉으로 섬기는 척하고 복종하고 타협하고 답습하는 것은 결코 화합이 아니고 오히려 불화가 깊어져 속으로 증오 씨앗을 잉태하기 때문이다.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가장 유한다고 하는 자기 집안 식구다. 부부간이 그러하고 부모와 자식간이 그러하다. 간섭하고 속박하여 자유롭고 천진스러운 천성을 구박한다. 그래서 원수다. 본연의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현상으로서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은 욕심이거나 집착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나와 남이 하나인 본연의 자기인 본나에게는 합당치 않다.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업장의 지배를 받는 현상의 자기, 예고를 표준으로 삼는 사람은 옳지 않다. 현상의 자기로 착각하여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요 본연의 자기를 위하여 현상의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참 생명을 얻는다.
범77 S맨과 노맨. S맨이나 노맨은 다같이 틀에 잡혀버린 사람이다. 주체성을 상실하여 생각의 이원성 중 하나에 떨어져 버린 사람이다. S맨은 SS 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노 해야 할 때도 노를 하지 못한다. 주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업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덕을 보자고 거짓으로 끄덕이고 웃고 아부를 했는데 오히려 낭패를 당하고 화가 돌아온다. 상대를 이용하고 착수하려는 얕은 에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노매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겨 남의 말은 무엇이든 아니라고 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쟁이다.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나 밉상이다. 사나운 게 콧등 아물 날이 없듯 상처뿐인 영광이다. 모두 업에 끌려 행동하기 때문이다. 현상에 자기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모두 자기 정신이 아니다. 귀신에 씌어 그렇다. 병리현상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여야 S할 때는 S라고 하고 노할 때는 노라고 하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거짓된 현상의 자기를 따르지 않고 진실된 본연의 자기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비 중에도 시비에 끌리지 않고 화를 내면서 화에 팔리지 않아 상대방도 이러한 에너지에 승복을 한다. 이것이 진실에서 나오는 진정한 권위요 설득력이요 파워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S맨인가 노맨인가? 나는 과연 진실하고 정직한가? 자기를 당장 뜯어 고치겠는가? 아니면 얼버무리거나 적당히 덮어버리겠는가? 진보와 발전에 자기 개발법을 따라가는 건가? 가지 않는 건가? 범78 업장 소멸. 자녀분유 생각본유로 입력 출력이 기계적 조건반사적으로 돌아가는 삶은 우뇌, 감각이 무의식적, 무자각적이 되어 주체성, 정체성을 상실하여 가상 공간에서의 기억과 지식과 결론에 의존하며 산다. 이것이 정체성의 상실이고 업이고 조건부여다. 업이 무의식적으로 자리잡으면 조건부에 의한 조건반사가 일어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업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계속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포대 보이지 않고 젖대 들리지 않아 속절없이 멱살 잡힌 채 가시밭길 벼랑길 물속 불속으로 끌려다닌다.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계속 업장이라고 하는 귀신에게 끌려다니며 갖은 고초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한지 몰라 사주팔자로 돌리거나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불만과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더욱더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에 빠져든다. 조건부여된 업이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여 업장 소멸을 하지 못하여 끝없이 되풀이하며 산다. 그것이 말하자면 운명이다. 업이 자기의 운명이다. 이 운명을 깨달아 고치는 것이 현상의 자기를 본연의 자기로 고쳐나가는 진보 발전의 길이요 자기 개발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업장 소멸을 하여야 한다. 감각으로 생각 조건 반사 업을 이겨야 한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지경이 되고 일심의 날이 파랗게 선 가운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이 확립되어 업장 소멸을 하여 의식 수준의 향상이 오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을 누린다. 업장을 소멸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발전적으로 창조할 수가 없다. 귀신 업이 바로 하는 기미가 포착되는 즉시 감각의 나래를 활짝 펼쳐 업장을 소멸하여야 한다. 마음을 평정하여 정체성이 회복될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정면 승부를 걸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천업을 돌파한 이긴 자로서
주체성을 확립한 자기 인생의 창조주로서 체질을 고치고 기질을 고치고 성질을 고쳐 잘 놀고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진실하고 유능한 인간으로 발돋움한다. 봄 79 자기 목소리 고치기. 나무나 돌이나 새나 두드려 보면 소리가 난다. 나무에서는 나무 소리가 나고 돌에서는 돌 소리가 나고 쇠에서는 새 소리가 난다. 나무나 돌이나 쇠라도 그 종류에 따라 소리가 다 다르다. 새나 동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다. 병아리는 삐약삐약하는 소리를 내고 어미닭이 되면 병아리 소리를 내지 않는다. 참새 소리 다르고 비둘기 소리 다르고 까마까치 소리 다르고 독수리 소리 다르다. 쥐소리 다르고 고양이 소리 다르고 여우 소리 늑대 소리 다르고 호랑이 소리 다르다.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내지만 각기 내는 소리가 천차만별로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우는 소리가 묻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단전에서 소리가 우러나오고 어떤 사람은 목에서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입에서 소리를 낸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불안한 소리를 낸다. 어떤 사람은 과속 운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운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저 장단위 절도에 맞게 한다. 정체성을 회복하여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기에 자연 나오는 소리가 바람소리, 물소리처럼 평소에는 자연에 가까운 순한 소리가 나온다. 그러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폭풍, 노도와 같이 몰아치기도 하고 천둥, 벼락소리처럼 나오기도 하나 지나고 난 다음엔 즉시 기억이 없는 고요하고 평정된 정체성 자리로 돌아간다.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 다르고 감각에서 나오는 소리 다르고 생각과 감각이 상극에서 나오는 소리 다르고 생각과 감각이 상생으로 나오는 소리 다르다. 소리의 꼬리를 달아 나오는 소리 다르고 침묵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 다르다. 문제는 자기의 목소리를 잘 들어 자기 목소리의 과불급을 알아차린 다음 옵션을 걸어두어야 자기의 목소리를 고쳐 진선미가 이루어진 자기만의 고유한 소리의 창조가 가능하다. 하루 종일 일평생 세세생생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어떤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느냐, 어떤 목소리를 방송하느냐, 이것이 인간 세상은 물론 자연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 한 번쯤 심사숙고해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창조하고 운행하자. 목소리 하나 고치는 것이 현상의 자기를 본연의 자기로 한 걸음 다가가는 진보와 발전의 길이요. 홍익인간 유아세계 건설의 길이요. 봄나라 건설의 길이요. 의식수준 향상의 길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고칠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알기가 어려우므로 남이 나에게 충고하는 말을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기꺼이 듣고 배우고 고치겠다는 옵션을 걸어 현재 의식이 되도록 하여야 자기가 만든 업을 고쳐 창조하고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각골 명심하도록 하자. 봄 80 자기 얼굴 뜯어고치기. 사람의 의식 수준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 본연의 자기 모습은 고요하고 활기차고 생명력으로 넘친다. 그러나 의식 수준의 정도에 따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듯 조건 반사가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표정으로 나타나고 희미한 사람은 희미한 표정으로 나타나고 밝은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나타나고 냉랭한 사람은 냉랭하게 나타나고 쌀쌀한 사람은 쌀쌀한 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만큼 표정으로 나타나고 뜨거운 사람은 그 뜨거운 정도만큼 표정으로 나타난다.
일심의 공력을 얼마나 들였느냐에 따라 그 뭉친 만큼 눈동자의 서광이 빛나고 그 이유가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받들어온 자기의 업이다. 남들은 자기 얼굴 표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지만 자기는 자기 업이 바로 하는 현상에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대책 없이 속수무책이다. 자기 얼굴 표정을 순간순간 알아차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 일심 공부를 착실하게 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우선 옵션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얼굴 표정을 남김없이 깨달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어울리겠다는 옵션을 매 순간 걸면 알아차리지 못하던 업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 자기의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로 돌아가야 의식의 스크린이 뜨고 마음의 거울에 있는 그대로 비친다. 정체성의 거울이 바로 업경대다. 업경대를 보면서 옵션을 걸면 거는 대로 표정이 지어진다. 정체성의 거울에 지우고 그릴 수 있는 주체성이라고는 연필이 있기 때문이다. 쏘아보는 자가 없는 봄의 눈으로 순한 눈을 뜨고 처지와 경우와 상황에 맞는 표정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지음으로 정감이 우러나고 공감이 일어나고 안정과 의리의 과불급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경청을 하는 것이 자기 얼굴을 조각하는 것이고 자기 얼굴을 뜯어고치는 일이다. 자기 얼굴을 절도에 맞게 표정 짓는 것이 자기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일인 동시에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는 위대한 일임을 다같이 자각하고 실천하다. 본 80일 집착과 원망의 끈을 끊어버리자.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다. 남에 대한 집착과 원망 역시 자기가 만들고 있는 자기의 업이다. 돌아보아 조금이라도 남에게 서운함이 남고 원망심이 있다면 그 순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인간 세상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저해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업을 짓고 있는 줄 모른다. 그러므로 즉시 닦아야 한다. 어떻게, 무엇으로, 어디를 닦는가? 심장 찍고 귀를 찍어 감각의 나래를 활짝 펼치는 것이 감정의 찌꺼기 닦는 것이고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옵션을 걸어 이 세상 누구에게든 집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다는 소원을 하여 그것이 현재의식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다. 집착과 원망이 남아있는 한 속이 불편하고 괴로워 얼굴이 찌그러지고 목소리도 고약하게 변한다.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고 인류를 파괴하는 무서운 일인 줄 꿈에도 모른다. 정체성을 상실할 때 집착이 나오고 원망심이 나온다. 그러므로 정체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일심의 칼날을 세우고 갈고 닦아야 한다. 봄 80이 무심 가운데 계속 옵션을 걸어주어야 실천이 된다. 무심만 좋다고 편하다고 하면 그 무심마저 도둑 맞는다. 무심에 일심이라고 하는 옵션 걸지 않으면 무심은 멍청해져 무의식이라고 하는 잠에 빠져든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봄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옵션 중에 옵션을 거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루 한 가지씩 옵션을 다양하게 구사해야 실천이 용이해진다. 예를 들어 집을 나서는데 오늘 하루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자라는 옵션을 걸어주는 것과 걸지 않는 것은 실천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 사람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으로 봄에 있어 부정적인 시각을 당장 긍정적으로 돌리게 하는 힘이 생기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안목과 미소 머금은 표정을 만들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산봉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풀과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풀과 나무에 관심을 기울여 자연의 장대함과 아름다움에 경의의 눈길을 보내게 될 것이고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매일 옵션을 걸어주면 자기에게서 봄나라 건설은 이루어질 것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도 차차 이루어질 것이다. 봄 83 자기의 체질, 기질, 성질 고치기.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 역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오랜 세월 되풀이하여 틀이 잡히고 각인이 되어 나타난 자기의 업장으로 현상의 자기이고 현재의 자기의 의식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장단점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음감, 생심, 고첩을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시 자기가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다가도 자기가 타고난 운명이고 사주팔자가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체념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를 하여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는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 하기를 포기하고 만다. 그러므로 자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을 아는 일이고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공부밖에 다른 길은 없다. 생각에게 억압된 감각을 일깨워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하여야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체성이 서고 주체성이 서야 업장을 소멸하고 재창조를 할 수 있다. 생활 가운데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공부를 하여야 자기에게 무지한 어두운 무명을 타파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의 자기를 밝힐 수 있다. 현상의 자기란 크게 보아서 어떤 성질인가, 어떤 기질인가, 어떤 체질인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파악이 되면 고정된 성질, 기질, 체질을 해체하고 원만 구조간 성질, 기질, 체질을 만들 수 있다. 그리하여 경우와 사정에 따라 자유자재하게 성질을 용처에 마땅하게 사용하여 급해야 할 때는 급한 성질을 부려쓰고 느릴 때는 느린 성질을 부려쓰고 냉정해야 할 때는 차가운 기운을 부려쓰고 열정을 보여야 할 때는 따뜻하고 화끈한 기운을 마음대로 부려쓸 줄 알고 채식이나 육식에 구애되지 않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원만한 체질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생존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자면 먼저 봄나가 본연의 정체성이 원만 구조간 성품임을 그리고 주체성을 갖고 옵션만 걸면 그 어떠한 업장이라도 즉시 소멸시킬 수 있어서 원만 구조간 성질, 기질, 체질로 환원시킬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세세생생 애고가 만들어온 자기의 한계와 틀을 벗어나 만능만덕을 갖추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최고 법림으로 거듭나자.
본 84. 업장은 소멸하는 것이지 고치는 것이 아니다. 업장이란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이다. 성질, 기질, 체질은 고친다기보다 소멸시키고 해체시키는 것이다. 성질, 기질, 체질은 과거의 결과이다.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과거와의 결별이요 지금 여기로서 태초에 해당한다. 감각은 아래를 펼쳐 한 생각도 없는 자리란 업장이 전무한 자리다. 업장이 소멸된 자리이고 업장이 해체된 자리이다. 죽음의 문제가 불어닥치고 재산 풍파가 오고 시비에 휘말리는 큰 파도가 밀어닥쳤을 때 아무렇지 않아야 여여부동한 것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사안에 따라 마음이 급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즉각 다스릴 수 있어야 홍노점설이다. 업장 소멸이 되어야 순백의 도화지에 옵션을 걸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모두가 내 마음대로다. 원만 구조가다는 것은 원만 구조가다는 것도 아니다. 고정된 성질이나 기질이나 체질이 없습니다. 업장이 본래 공한 자리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대상에 따라 자유자재하게 천백의 과신을 놔둔다. 고친다는 말은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언행을 주체적 의식적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쁜 성질을 좋은 성질로 고친다거나 나쁜 기질을 좋은 기질로 고친다거나 나쁜 체질을 좋은 체질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틀이 잡히지 않아 아무런 성질도 기질도 체질도 찾아볼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진실로 자기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주체성을 발휘하는 최고의 법륜이다. 본 85.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도리.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길 때 한 사람은 추궁하고 한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리는 순간 자기의 입장만 거듭 주장하고 변명과 합리화만 되풀이하여 자기가 살고 상대를 살리는 도리가 있건만 핵심을 잡지 못하고 개념 정리가 되지 못하여 지혜로운 말 한마디 구사하지 못하여 자기도 살아나지 못하고 상대방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오로지 말 한마디만 잘하면 난국을 역전시킬 수도 있고 자기와 상대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건만 빙판에 넘어진 소의 형국이다. 선에서도 고량도 그리워하고 선에서의 고량도 그리워하고 공안문답도 마찬가지로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문제를 소멸시킨 다음 주체성이라고 하는 칼날로 옵션을 구사하여 자기가 살아나고 상대를 살리고 주위를 살릴 수 있는 살인검, 활인검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도리다. 이것이 바로 지혜요 선지다. 그러므로 선각자는 제자를 제접할 때 계속 코너로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몇 생이 걸려도 도달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려운 그 유기의 상황에서 사자우가 터져나올 수 있는 실력, 그것이 우리 속담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깊은 뜻이다.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안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문제로부터 벗어나 문제를 해체시키는 일이요. 하나는 상대방과 문제 상황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말 한마디로 응축하여 자기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간곡한 어조로 자기의 결심을 토로함으로써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는 일이다. 여기에서 후자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부분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문제를 해체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궁, 즉 통이다. 벼랑 끝에 몰리고 수세에 몰려도 살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다. 주체성이라고 하는 일심이라고 하는 이 힘을 길러 이 힘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달인이고 지혜인이고 살할 자제하고 능소능대한 최고 봄님이라고 할 것이다.
86 업장 소멸을 통한 깨달음의 길. 업장 소멸에 대하여 글을 쓰다 보니 어린 시절 들은 옛날 이야기가 생각난다. 옛날 어느 부유한 집에 귀중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밤이 되면 수려하게 생긴 초립동이 나타나 처녀와 동침을 하고 새벽이면 사라지고 나기를 수개월이 지났는데 처녀가 임신이 되어 배가 불러오는지라 할 수 없이 부모에게 사실대로 고하였더니 그 부모가 딸에게 당부하기를 그 초립동이 나타나거든 옷에 긴 실타래를 바늘로 깨어 놓으라고 당부하고 처녀는 그 초립동이 옷에 바늘을 꿰어 놓았다. 이튿날 아침 동네 사람들과 같이 오리를 따라가니 어떤 굴이 나오고 그 안에 천년 묵은 지렁이가 몸에 실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지렁이를 보는 순간 지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처녀는 본연의 자기 정체성, 순수성, 법날을 말하고 초립동은 현상의 자기 에고로서 지렁이의 화연이다. 옛날 얘기는 금성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업장의 형태, 에너지 파장의 차원, 의식 수준의 정도를 지렁이, 구렁이, 진해, 이무기 등으로 표현한다. 지렁이, 구렁이, 이무기 등으로 표현하는 우리들의 업장은 눈에 띄지 않는 굴 속에 살아서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여 무의식의 저변에 잠재하면서 우리들 몸과 마음을 농락하고 유혹하고 영향을 주고 지배를 받는 업장 중의 업장인 에고다. 에고는 어두운 가상 공간에 존재하면서 남을 증오하고 화내고 성질을 부리거나 세상을 부려 남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착취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벌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업장 중의 업장으로 장기간 심술을 부리거나 토라지거나 변덕을 부리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귀신 사탄 마녀다. 그러므로 선각자 테마사와의 부단한 교류 및 단독 면담에 의거 면담자가 본심을 잃어버리고 귀신이 들려 얼굴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져 딴 사람이 된 순간을 포착하여 발각되고 들통이나 그 정체를 낱낱이 밝히고 꾸짖어주면 순간적으로 업장이 소멸되면서 이전의 어두움이 밝음으로 전환되면서 귀신을 몰아내고 본심으로 본래 면목으로 회복된다. 그것은 마치 성가에서의 졸탁 동시와 같다. 안에서 병아리가 톡톡 쪼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기다리던 어미가 탁탁 쪼아줌으로써 이렇게 졸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다.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 현장범을 즉각 체포하고 해체시켜 본연의 정체성,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자아탐구의 길과 헌신의 길, 이해의 또 하나의 길, 업장 소멸을 통한 깨달음의 길이다. 사권을 마치며 2003년 10월부터 쓰기 시작하여 2008년 4월 10일까지 4년 6개월간 제1권 늘봄의 생활, 제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제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제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이상 4권이 차례로 나옴으로써 사람이 되기 위한 봄나라 수행법과 성리의 4기둥이 섰습니다. 사람이 되라는 대우주의 섭리에 따라 1984년부터 시작된 공부와 수행의 과정에서 한 5년여 세월에 걸쳐 동서고금의 경전과 철학, 심리학 등의 책을 약 1000권을 독파하였고 갖가지 전통적인 수행법을 따라 해보았으나 내가 누구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가운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삶이 있었으니 그것이 생활 가운데 사는 몸 돌아봄, 마음, 생각, 감정 돌아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 돌아봄의 생활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극치에 이르러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공간적인 분열이 사라지고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이 사라져 내가 무엇이고 사람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무엇이고 만물의 영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1994년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10여 년간 봄으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는 보리무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 글을 쓰는 계기로 봄나라가 생겨나고 봄님들과의 탁말을 통해 봄이 바탕이고 그 주체가 되어 생각과 감각 양날개를 부리고 쓰는 우주에 잊힌 확장과 축소 감각, 방출과 해석 생각라고 하는 성리를 발견하고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를 깨달아 사람을 완성하는 수행의 방법으로 돌아봄, 몸, 마음, 본격의 단계, 몸, 마음, 본격 돌아봄의 단계, 바라봄, 오직봄, 그냥봄의 단계, 늘봄, 온통봄의 단계가 있고 성리는 봄나가 사람이며 사람의 정체성, 무심 정체성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봄나의 주체성 일심으로 천지만물을 운행하여 사람이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목적은 귀신 생각과 동물성으로 움직이는 업장 중생심 소화를 타파하고 소멸하여 명실상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면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일시에 해결됩니다. 사람이 되기만 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되기만 하면 경제의 문제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되기만 하면 병고의 문제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되기만 하면 교육의 문제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되기만 하면 노후 대책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출세이고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보람입니다. 이 책은 미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진보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 무결한 우주의 주인 만물의 영장이 되어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귀신을 다스려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생활 가운데서 행하는 확실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 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읽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일러 천당 극락이라고 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모두 동참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28일 원화 유종렬 책은 알게 있는 내용으로 제1권 늘봄의 생활, 제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제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제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이 네 권의 책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리의 완성으로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을 확립하여 자아를 완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획기적인 자기개발 안내서입니다. 이 네 권의 책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여 현상의 자기라고 하는 업장을 소멸하여 본연의 자기,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나 사주팔자를 바꾸고 자기의 운명을 뜯어고쳐 당신이 바라던 자유와 평화와 행복,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성각자 원화 유종렬님이 당신에게 전하는 삶의 비밀, 단지 책을 매일 쉬지 않고 읽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자기의 세계, 자기의 우주를 열어야 한다. 무엇으로 여는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도록 하여야 있는 그대로의 새 세상을 여는 것이다.
새 세상이란 창세기를 말하고 태초를 말한다. 그것이 창조이고 창조가 이루어져야 자기가 창조한 삶의 주인이고 주인이므로 비로소 운행이 가능하다. 먼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이 한 다음 한 생각을 내어 범위와 한계를 정하면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감각과 생각이 상생작용을 한다. 감각을 열고 생각을 백주하여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열고 감지하는 것이 내가 창조한 세계이고 내가 그 세계의 주인이다. 생각으로 범위와 한계를 정하면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집중 조명하면 생각으로 개념화, 수식화, 언어화하여 인식을 한다. 비록 감각이 먼저 세계를 열었지만 이렇게 운행을 함에 있어서는 감각과 생각이 선후가 없이 돌아간다. 감각과 생각은 천만 번 돌아가도 나는 펼치고 닫고 감각 공간 들고 남 생각 시간에 관계없이 여여부동하다. 이것이 내가 창조하고 운행하는 삶의 법칙이다. 범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를 지금 (72부터) 읽었구나. 72에서 범나는 마지막은 뭐였지? 86 업장 소멸을 통한 깨달음의 길. 네 번째 책인가? 그렇지, 네 번째 책. 그렇지, 아홉 번째, 네 번째 책, 범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여기까지가 읽게 되나?